지난 강의까지 설명을 했던 이 현장은 아주 바람직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측정을 자세히 하지 않거나 방식 기준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어차피 배관의 상태나 방식 전이가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 보통은 측정함에서만 측정을 하면 이 전이가 전체 배관의 전이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점의 전이도 비슷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현장은 비슷했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측정선을 연결해서 멀리 떨어진 지점까지 전이 측정을 하는 걸 CIPS라고 합니다. 사실 CIPS를 해보면 대부분 이 정도로 비슷한 전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정상적인 방식 상태일 테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걸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년 내내 이것만 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을 한두 개만 발견을 해도 본전은 충분히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방식 관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CIPS는 전기방식 현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식과 방식 14강부터 전기방식 기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14강 뒷부분에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었죠.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고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현장입니다. 측정함에서 측정한 전위는 마이너스 1080mV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관은 측정 지점에 따라서 전위의 차이가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약 2m 이동을 했는데 마이너스 700mV로 바로 전위 불량이 나옵니다. 5m 정도 더 이동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70mV입니다. 이 전위도 실제 전위가 아닙니다. 이 배관의 전위를 알려면 전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지점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30mV 정도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10에서 20m 정도만 가보면 전위가 좋던 나쁘던 간에 안정된 값이 나오는데 이 현장은 더 멀리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으로도 이 배관은 전위가 한참 미달이라는 걸 확인할 수는 있겠죠. 측정함에서 측정한 이 양호한 전위는 IR 드롭을 고려하지 않은 전위인 거고요. IR 드롭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측정을 했더니 전위가 미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관은 부식이 진행되고 있지만 IR 드롭을 고려하지 않고 전위 측정을 하면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중요합니다. 영상과 같이 전위가 미달이고 부식이 되고 있는데 방식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점검을 하고 기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례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전기방식 기준에서 볼테지 드롭, 즉 IR 드롭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측정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분명 측정함에서는 전위가 방식 범위에 들어갑니다. 전기방식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첫 번째 기준인 전기방식 상태에서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한 전이라는 기준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IR 드롭을 고려하지 않았죠. 이 기준을 만족하려면 IR 드롭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15강에서 IR 드롭 오차를 확인하고 이 오차를 보정해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리모트 허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배관이 노출된 부분, 즉 피복 손상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IR 드롭이 커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IR 드롭이 커지면 전위는 더 네거티브한 값이 나와야겠죠. 피복 손상 부위 바로 위에서 마이너스 800이 나온다고 한다면 멀어질수록 IR 드롭이라는 허수가 포함이 돼서 실제 전위가 아닌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멀어질수록 전위는 더 안 좋아집니다. 측정함의 위치가 피복 손상부는 아니지만 여기서 제일 좋은 전위가 나왔고요. 이동을 하면 할수록 전위는 안 좋아집니다. 네이스 문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최대의 IR 드롭 오차를 포함하는 곳이 리모트 허스라고 했으니까 이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의 경우와 다르죠? 네이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양극에서 배관을 향해서, 즉 피복 손상부를 향해서 방식 전류가 흐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관과 멀어지면 IR 드롭이 커집니다. 하지만 영상의 경우는
양극이 측정한 바로 아래에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IR 드롭이 생기면 땅에서 전위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땅의 전위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요. 그리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IR 드롭이 커집니다. 이 내용은 부식가 방식 8강 IR 드롭 네 번째 강의에서 실험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배관의 피복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전위는 마이너스 1780mV 정도로 양호하지만 0.1mA의 작은 전류로 방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런 작은 전류로 전해질의 전위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복이 없는 배관을 외부 전원법으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류는 0.2A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 지점의 전위 차이는 260mV입니다. 희생양극으로 방식을 했을 때의 0.1mA에서는 전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0.2A라는 큰 전류로 인해서 260mV의 전위 차이가 생겼습니다. 양극이 여기에 있으니까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기준 전극이 있는 두 지점 사이만을 보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즉, 이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위치는 전해질이 플러스 260mV의 전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방식 전류로 인해서 전해질이 플러스 전위를 갖게 되고, 이게 IR 드롭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 실험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식 전류를 더 크게 하면 IR 드롭도 더 커지겠죠? 전류를 올려보겠습니다. 0.24A에서 295mV. IR 드롭이 더 커지죠? 더 올려보겠습니다. 0.296A에서 342mV. 0.334A에서는 377mV. 전류가 커질수록 IR 드롭은 계속 커집니다. 이 실험의 IR 드롭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상태에서의 IR 드롭입니다. 일반적인 IR 드롭은 이렇게 생깁니다. 하지만 희생양극법과 같이 마그네슘이 측정한 바로 밑에 매설되어 있으면 전류가 이런 방향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전류는 마그네슘에서 출발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마그네슘 주변의 이 지점은 가장 플러스의 전위를 갖게 되겠죠. 기준 전극을 이 정도에 놓았을 때에는 기준 전극을 놓은 지면은 이 원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전류는 이렇게 퍼져나갈 거고요. 땅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이 플러스, 이 지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측정한 전위의 분포는 이렇게 마그네슘과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나빠진 거고요. 측정하면서 측정한 이 전위는 IR 드롭이 아주 많이 포함된 가짜 전위인 겁니다. 여기서 기준 전극을 땅 속으로 내린다면 어떤 전위가 나올까요? IR 드롭이 더 많이 포함된 마이너스 1300, 마이너스 1400mV 정도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 전위도 배관의 전위가 아니죠. 그럼 희생양극법에서는 항상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니겠죠? 첫 번째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현장의 차이는 뭘까요? 전류량입니다. 아직 이 현장의 전류를 측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보통은 전류를 측정하지 않으니까 저도 전류를 측정하지 않고 전위만 측정해 본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류는 측정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전위를 측정해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알게 되었고, 전위가 미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현장에서 전류 측정을 하기가 어렵거나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주변의 전위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이라고 하면 좀 막막할 텐데 최소한 10m 떨어진 지점까지는 해보십시오. 현장마다 제각각 다른 현상이 나타날 텐데, 예를 들어서 몇십 mV 차이는 괜찮은 것이고 그 이상 차이가 나면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장마다 배관의 길이, 관경, 피복 상태가 다 다르고 희생양극이라도 마그네슘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본인이 경험을 쌓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문적으로 발전하려면 전류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 현장에
마그네슘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류와 전이를 함께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결 방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전이 측정, 전류 측정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이와 전류값만 보시기 바랍니다. 전류 측정을 하느라고 연결을 하는 동안 전이값이 조금 작아졌는데 기준연극 위치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전류계를 연결하면 전류계의 저항 때문에 전이가 조금 작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무시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류가 20mA 정도 나오고 있는데 희생양극법에서 다른 조건을 모두 무시하고 단순히 전류값만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전류는 아주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그네슘에서 20mA의 전류가 나오는 현장이 모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은 하나의 사례로만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여러 현장의 경우를 경험하다 보면 조금씩 감이 잡힐 겁니다. 이 20mA 전류는 여기에 매설된 마그네슘이 낼 수 있는 최대의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훨씬 많은 전류가 필요하지만 20mA 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